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혜원의 논어 현대적 응용하기. 오늘은 위정편 8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어드린다면 자하, 문효, 자왈, 색난이라, 유사, 제자, 복, 기로, 유, 주식, 선생, 찬, 정, 시, 위, 효, 호화. 이제 오늘이 이제 위정편에 이제 효에 관계되는 이제 네 분의 말씀 중에 마지막 자하가 관련 효에 대해서 또 물었네요. 그럼 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맹의자가 물어봤잖아요.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때 이제 공자께서는 그 효란 무위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예의 위반되지 않냐 그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그다음 이제 맹무백, 즉 맹자 아들이 맹무백이 이제 효에 대해서 뭐라고 뭐냐고 물어보니까 공자는 너는 전쟁터에 자주 가니까 네 몸을 잘 관리하는 것, 즉 부모는 항상 자식이 이 몸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네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효라라고 했고, 지난번에 자유는 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부모한테 잘 공손히 잘 하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잘 대접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그런데 이제 음식을 잘 대접하는데 이제 공손히 하게 잘 안 했나 봅니다. 그래서 니는 부모한테 음식을 잘 접대를 하더라도 공손히 해라. 바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면 이 자왈 공자는 말했다. 생난이라. 생난 좀 이상하죠. 생난이 뭘까요? 뭐 색을 좋아하면 어렵다. 바로 그런 뜻일까요? 여기서는 보면 그런 것이 아니고 색이란 말은 얼굴색이란 뜻고 나는 어렵다는 그런 거거든요. 다른 말로 호색이라 그러면 지난번에 자하가 참 글을 참 잘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뭐 행행색색이라 그런 말도 보면 뭐 호색 얼굴이 반자 뭐 화기가 도는 걸 호색이라는데, 근데 여기 생난이라는 말은 얼굴을 쉽게 말해서 찡그리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어떤 얼굴을 무표정하게 무뚝뚝하게 바로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을 생난이라고 해석하시면 다음 문장이 아마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난 얼굴색을 찌푸리고 찌뿌둥한 채로 유사 일이 있을 때 유사자잖아요. 일이 있을 때 제자란 말은 이제 뭐 나한테 배우는 사람은 제자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효의 관계 물어봤으니까 제자라면 아들이라는 건 자녀들이 말하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이때 복자는 복물 복자잖아요, 그죠? 기로.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을 때 어린 애들을 하여금, 즉 아들을 하여금 그 노고를 시키고, 그 다음 주식 술주자잖아요. 식자 먹을 식자니까 음식이 있을 때는 선생, 먼저 태어난 사람, 이때는 아까 효에 관계되니까 부모겠죠, 그렇죠? 부모로 하여금 요거는 찬자거든요. 찬자는 반찬 찬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있을 경우는 어른들을 하여금 먼저 먹게 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이 음식이 있을 때 뭐 어른들 먼저 수저를 들고 난 다음에 애들 듣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 이 정자는 우리가 참 보기가 어디에서 자주 보냐면 우리가 지방판 쓸 때 정주 할아버지 할 때 이 정자 쓰잖아요. 이 정자는 일찍이 이미 그러니까 정주 할아버지는 조는 이제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정조는 할아버지 그 앞에 분. 그러니까 일찍이 이미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일찍이 이것을 이 효라고 이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 드린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뭐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자식 입장에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부모한테 먼저 들은 것이 일찍이 이것을 효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이 생난, 그러니까 얼굴을 찌푸리고 뭐 일 있을 때 뭐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또 찌푸리면서도 뭐 반찬이 있으면, 식사 있으면 어른들한테 먼저 먹게끔 해드리는 것이 과연 그것이 효락할 수 있겠느냐라고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자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잘 썼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아는 어떤 뭐 부모를 섬기는데 근엄한 표정으로 자꾸 지은 것 같아요. 근엄한 표정으로 짓다 보니 공자께서는, 야, 너는 부모를 뭐 섬기는 것 같은데 얼굴을 뭐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섬기면 과연 그게 효락을 시켰느냐? 앞으로 부모를 섬길 때 좀 얼굴을 화기애애한 상태에서 좀 해라. 바로 그렇게 아마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랑한 사람은 뭐 이 밥을 먹어도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이뻐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미운 남편이랑 뭐 같으면 뭐 밥 먹으려고 냉장고 뭐 문만 열어도 좀 뭐 짜증 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일제일심전하고 내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장인의 얼굴이 참 돋잖아요, 그렇죠? 뭐 사랑은 님이 나타나기를 언제 기다리면서, 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 부처님과 마가서 보면 이제 한달에서 연꽃이 날 때 부처님이 그 연꽃을 탁 집으니까 마가섭이 연꽃을 탁 집어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랬죠. 미소. 근데 다른 사람은 왜 마가섭이 그렇게 미소를 지었을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처님이 도가 마가사베한테 전달됐다는 그런 뭐 이신점신 그런 마음이겠죠, 그렇죠? 그것처럼 이제 현대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자께서는 뭐 우리 이 문구 때문에 오늘날 뭐 음식이 있을 때는 어른들 먼저 먹고 난 다음에 뭐 젊은 사람들 먹으라고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이 어떠한 것도 일을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양할 거라면 그걸 내 일이라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그 하나라도 더 즐겁지 않을까요? 이거 누가 시키면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치, 똑같은 거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말 있죠. 부처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고 젖소가 먹으면 뭐 우유가 나온다고 얘기했다시피, 어떠한 일이라도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는 가끔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식당에 일하는 사람 뭐 봤었을 때 내가 돈 벌려고 가서 식당에 접시를 닦는다고, 이 접시를 닦는다고 봤었을 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내가 돈 벌려고 돈 벌기 위해서 접시를 닦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돈보다는 나는 이 식당에 왔으니 이 식당에 내방하는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드리겠다라는 신념으로, 그런 이념으로 접시 닦는 사람 보면 나중에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 돈 때문에 그 접시를 닦는 사람이라면 돈밖에 안 생기겠지만 하나라도 더 깨끗한 접시를 내어놓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한 사람은 돈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그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을 거고, 손님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또 다른 데 또 데려갈 수도 있잖아요. 저도 뭐 가끔 이 기회가 있으면 공또 뭐 골프를 하러 가는데, 그럼 골프를 하러 가다 보면 반드시 도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움이 있죠. 캐디가 있는데 이 캐디가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캐디는
뭐 지가 뭐 힘들겠죠. 하루에 뭐 보면 10시간, 12시간 일하다 보면 참 노동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짜증내는 얼굴 캐디가 있는 반면 그런 한편으로는 좀 화사한 미소를 짓고 하나라도 고객의 마음을 알고 좀 웃고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캐디가 있거든요. 그런 캐디 있으면 끝나고 피라도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캐디는 살살맞게 군다는 것은 주고 싶은 우리가 뭐 캐디 피를 주고 싶은 마음도 적고 싶은 그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뭐 부모님한테 어떤 이제 효율을 한다든지 뭐 직장에서 일을 한다니 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주자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얼굴에 화기가 돈대요. 또 이 화기가 돋으면 또 더하면 얼굴이 유순한 마음이 생긴대요. 그렇죠? 유순한 마음이 생기면 어떠한 하더라도 뭐든지 공손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왕하는 김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저는 현대적으로 또 뭐 이 정도로 한다 그러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고 싶은 사항은 여기 아까 말한 대로 뭐 일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 하고 뭐 먹을 것이면 어른들을 먼저 먹게 한다는데 이때 어른이란 개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 어른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어른일까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어른 짓을 해야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 짓을 해야 어른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저 같은 60대 이상 사람들이 만약에 어른이라고 표현할 때 젊은 사람들이 나한테 어른 대접을 안 한다고 했었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줬느냐라고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주 쉬운 예로 어떤 뭐 길거리에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를 핀다. 나이가 많다 어른들이 얘네들 왜 어른들 앞에 담배 피냐라고 하면 학생들 그런 말 있잖아요. 당신은 뭔데 그런 말 내한테 하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럼 학생들 말이 맞는 거죠. 당신이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 뿐이지 당신 나한테 뭐 용돈을 줬냐 나한테 무슨 뭐 해준 게 뭐가 있냐. 근데 길 가다면 그냥 지나가지 무슨 관여 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이 어른이라고 내가 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어른다운 짓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아까 내가 말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상대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뭐든지 해도 즐겁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말한 대로 밥 먹는 모습만 봐도 이쁘고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도 뭐 초창기에 부부 생활 신혼부를 보면 남편이 이쁘 죽겠니까 뭐 그렇잖아요. 뭐 반찬도 뭐 더 많이 간밤이 아름다웠다면 반찬도 하나 더 올라오고 출근할 때 속옷도 다 입혀주고 뭐 넥타이도 매고주고 그러잖아요. 다 이 내 마음의 발효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가 이쁘니까. 그럼 상대는 왜 이쁘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한테 이쁜 짓을 했으니까 이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위정편 8번째 문장에 있어서 윗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온화한 모습으로 대접만 하려고 하지 말고 과연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대접받을 짓을 했느냐라고 생각하고 대접받을 짓을 안 했다 그러면 상대의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해서도 내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정편 8째 문장 정리를 하자면 두 가지로 진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을 하자. 두 번째, 이제 내가 어른들을 하더라도 내가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나한테 뭐가 문제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반성을 해보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이정편 8번째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